예, 2월 14일 증시 장 마감 시황 및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수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은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모두 매수하였고요. 물론 매수폭이 큰 편은 아닙니다. 다 1000억 언더로 이렇게 매수를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잡으면서 현물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물 매수폭이 기관도 큰 폭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은 현선물 매도하였고요. 금일 시장은 급락 흐름이 나왔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도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온 거는 이 수급 주체들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저점 매수에만 주력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찍고 반등을 조금 주는 듯도 하다가 다시 낙폭을 확대하고, 그리고 종가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차차 낮춰가면서 종가에 이렇게 조금 하락폭을 약간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파란색 실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큰 폭은 아니지만 매수세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금일 지수는 코스피 마이너스 1.57%,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 가까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81% 급락하는 흐름 보였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보합선을 시간으로 지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물론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수급 관심주 좀 보시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SK 하이닉스 요즘에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외인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향후 전망도 좋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기관 외인 최근에 수급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제가 네이버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수급 관심주로 저번 주에 뽑은 바가 있습니다. 금일 하락은 했지만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 예, 낙폭이 너무 과대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제이 콘텐트리까지 같이 조정을 받는 건 좀 심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학교는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조금 빠져나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이 컨텐트리는 충분히 나중에 올라갈 만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관련주처럼 엮여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 제이 컨텐트리 같은 OTT 업체는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호텔 신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자, 업종별 수급 흐름 보시겠습니다. 외인 기관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엔 매수세로 마감을 해줬고요. 매수세로 마감을 해줬고, 금투 같은 경우엔 또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매수하였고요. 자,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였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섹터는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예, 금리 상승기에 금융업종이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금융업종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금투 위주로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자, 코스닥 IT 종합 외인은,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제약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금일은 업종 차트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외바닥 반등은 이미 물 건너간 모양새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W자 반등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완전히 꺾이면서 완연한 하락 추세 모양을 만드느냐, 관건인데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 템포, 두 템포 쉬었다가 지켜보다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락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성급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니면 내가 정말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하다면 한 주씩 두 주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템포나 두 템포 쉬었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서 조금 짧게 먹는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종 대표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 그런 대표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건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 미국 장도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장도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2.78% 급락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라면서 굉장히 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철수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하루나 이틀 안에 철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설리반 보좌관이 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도 막 여기저기서 뭐 전쟁이 뭐 임박했다 이런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또 아시아 증시에 안 좋은 영향 미쳤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은 또 미국과 러시아의 서로 간에 어떤 무력 충돌은 지향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는 점. 이런 부분은 약간 어떤 안도감을 갖게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긴축 불안감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금은 몸을 추스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장 마감 시황과 향후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